우리들 병원 브랜드 공유 협의회 이상호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인대 재건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못을 봐서 고정하는 거는 리짓 스테빌라이제이션이니까 허리가 완전히 뻣뻣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문제인 게 나사못을 받고 나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 땅바닥에 앉아야 되거든. 방바닥에. 의사 생활하는 생활로 바뀌어야 되니까 한국 정서에 맞지를 않죠. 그런데 이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한 사람은 방바닥에 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이 1990년에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환자들이 터져나가는 거야. 올라오자마자. 왜냐? 서울대학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캐톨릭 대학병원 이런 5대 병원에서 척추 수술 환자들이 65세 이상 되면 수술을 안 해준 거예요. 위험하다고. 근데 인대 재건술은 위험하지 않잖아. 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 가자마자 제가 1990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부산 우리들 병원에 서울 환자들이 서울 인천 환자 경기도 환자들이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막 내려오는 거야. 물론 여수 광주 목포에서는 배를 타고 오고 정말 전국에서 우리 부산 우리들 병원에 세도하는데 일본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대 재건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환자한테 희망을 주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 1911년에 골융합술을 깁스하고 알비가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리지 스테빌라이제이션, 허리를 완전히 골융합시켜서 딱딱하게 일자 허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니까 후유증을 줄이고 허리를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의사들이 발명한 게 다이내믹 유연한 척추 안정화를 시키자고 해서 극돌기 사이 스페이스로 이 교과서에 실려 있대요. 인터스피누스 라카 우리가 최초로 만든 건데 이게 미국의 큰 회사 있잖아요. 메디트로닝에서 인터스피누스 라카를 사드리겠대요. 뭐 디아미가 완리시고 모든 이걸 다 사드려서 그러니까 사는데 사서 뭐 하려고 하려니까 사서 없애버리겠대. 사가지고 이 인터스피누스 라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왈리스고 디아미고 다 사서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엑스스탑, 자기들이 만든 인터스피누스 U 이거를 유통시키고 인터스피누스 라카하고 디암은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한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인터스피누스 라카하고 디암을 우리 의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디클 스크류 베이스드 유연한 거는 그라프트 리가멘트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병원이 제일 먼저 했어요. 1984년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 초창기에 그라프트를 우리가 했어요. 왜 그라프트를 우리가 하게 됐냐면은 이 그라프트를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수의업체 사장이 바로 내 친구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기구인데 형님 좀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가져와서 우리가 그라프를 해보니까 아주 허리가 고정이 안 되고 유연한 다이내믹 허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라프트를 우리가 먼저 했는데 캐톨릭 대학의 문 교수님 척추결핵을 제일 먼저 수술해가 유명해진 분인데 캐톨릭 대학의 철학을 완전히 척추 수술 주로 만들어버린 분인데 그 문 교수님하고 연세대학의 김명수 교수가 그라프트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분들이 이제 주 수술을 그라프트를 쓰게 돼가지고 우리들 병원은 다이네시스를 이 대학병원 교수들이 자기들을 쓰면 다른 병원에서 그걸 못 쓰게 막아요. 옛날에 CD라는 게 있었어요. CD, 페디클 스크루인데 그 서울대학 석세일 교수가 그걸 쓰니까 다른 병원에는 그 의료기 회사한테 이 스크류는 어떤 병원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들 병원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스크류를. 굉장히 유명한 스크류였는데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도 스크류를 해야 될 환자가 있잖아요. 데포미티라든지 트라우마, 척추 압박 골절된 사람들은 페디클 스크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닥터 아셔를 찾아갔어요. 아셔 스크류라는 게 있었거든. 그 사람한테 바로 수술방에 들어가려 했더니 처음으로 수술 보여줄 때 돈을 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수술 보려면 돈을 내야지 이러더라고. 우리는 다 무료로 보여줬거든 그 전에.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느냐니까 요새 돈으로 30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 3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봤어요. 봤더니 그 아셔 스크류도 괜찮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내가 그럼 한국에
독점 수익권을 달라. 의사 와서 독점 수익권을 달라니까 오케이 이래가지고 독점 수익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아셔를 하고 그랬더니 독일의 그 유명한 의료기 회사 있죠. 슈틀링겐에 있는 회사. 지금도 세계적인 의료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 페디클 스크류를 아예 내보고 디자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그 페디클 스크류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생산을 했었고 우리가 내시경을 디자인해가지고 스톨츠라는 독일 회사에서 생산하고 이름을 다 우리들 내시경 에스클랍이라고 유명한 독일 의료기 회사가 있어요. 에스클랍에서 우리들 페디클 스크류를 생산한 거죠. 생산해가지고 다 뿌리고 우리가 수술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페디클 스크류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리지 픽세이션을 우리들 병원도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86년에 보르도에 갔는데 내가 85년에 프랑스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보르도에 세네가스 수술방을 들어갔더니 왈리시라는 인대 재건술을 하는 거야. 근데 인터스피누스에 넣는 그 딸이 너무나 커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왈리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라프트 시스템 다이네시스는 우리들 병원 의사들이 많이 한 거고 다이네시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하고 유행했지만은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없는 수술법을 만들고 ASD 그 위에 수술해 놓으면 그 위에 관절이나 아래쪽 관절에 25%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인대입니다. 페디클 스크류는 25%가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 인대 재건술은 4%밖에 안 생기더라고. 통계를 내본 우리 연구실에서 내보니까. 그래서 이 왈리스하고 디암이 특히 디암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행한 인대 재건술이에요. 근데 중간에 스페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환자가 로컬 카이포시스를 좀 일으키고 엑스답은 막 프랙처를 일으키고 이래가 이거 외국에서는 대단히 히트를 쳤던 건데 우리 한국 인체에는 맞지를 않아서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라프트 시스템하고 다이네시스도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해가지고 연세대학을 유시해서 많은 대학에서 이걸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수술인데 결국은 환자가 경과가 나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그라프하고 다이네시스 선원병원에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얼리 다이내믹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키고 글로벌 레벨 이노베이션 앵글스 SH1 리가멘트입니다. 이게 왜 SH1가 됐냐면은 내 이름이 아니고 세지탈 스테빌라이제이션 S 그다음에 호리존탈 스테빌라이제이션 수직 수평을 다 안정을 시킨다고 SH1 리가멘트인데 특허를 내고 상표를 등록하려니까 SH1 리가멘트 안 됩니다 이거야. 왜? 우리나라에 SH공사가 있더라고. SH공사가 등록이 돼 있어서 상표 등록 특허청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L12를 추가시킨 겁니다. 우연히 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인대 재건술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1991년에 인대 재건술을 처음 했는데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인대 재건술을 세네가스한테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에 맞는 인대 재건술을 했는데 완전 히트 친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5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65세 뭐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들 병원에 몰려들었는데 3,000명까지 예약이 될 정도로 환자들이 완전히 몰린 거예요. 전국에서 골융합술하고 유연한 인대 재건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대 재건술이 훨씬 경과가 좋고 후유증이 없다는 논문을 2002년에 저널 오브 미니멀 테크닉에 발표를 했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991년부터 95년에 수술한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91년부터 이 수술을 했다는 게 여기 자료에도 나오죠. 36년의 역사다. 그리고 이 인대 재건술을 바이오메카니칼로 두바이 병원의 심찬식 원장이 직접 했는데 근데 미국 의사들하고 제휴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다이내믹 바이오메카니컬 이벨리에이션을 하는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해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데 그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다니엘 킴하고 제스 림 이런 미국 의사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이 논문을 심창식 선생님이 썼어요. 우리가 인대 재건술이 바이오메카니컬하게 굉장히 안정되고 훌륭하다는 바이오메카닉스를 발표한 거죠. 스파인지 세계 최고 척추학회지지 않습니까? 스파인지 2008년에 이제 내가 포르토에 마뉴엘 NS라는 사람이 목 디스크에 걸려있는데 이 사람은 스피드 광이에요. 자기 차가 포르쉐, 페라리 이런 차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속도로 살아가는 분인데 어느 날 악셀레더가 안 밟히는 거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악셀이 안 밟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달라고 하니까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하이델부르크에 유명한 척추 의사 있었잖아요. 프로페서 함스한테 간 거예요. 척추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다리가 마비가 와? 이래 된 거야. 척추만 조사한 거예요. 허리만. 근데 나는 우리들 병원 특징이 그렇잖아요. 환자 오면은 척추만 조사 안 하죠. 우리 의사들은 다 CTA를 하잖아. 서비컬, 토락식, 룸발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야. 목 디스크 3번, 4번에 의해서 발이 마비된 거야. 지금 우리 의사들도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목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오면 스파이널 트랙트가 라테랄 트랙트를 살짝 걸리니까 딱 발만 마비가 오는 거야. 발만 딱 마비가 와서 운전을 못하는. 그래서 수술은 이제 내시경 레이저를 했죠. 칼로 절개를 안 하고 3, 4번 내시경 했는데 의사 부자니까 3만 불을 냈어요. 우리 의사가 3천만 원이나 받은 거지. 3만 불이면 3천만 원. 우리가 지금도 3만 불 받죠. 외국 환자들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10만 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환자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환자 수술을 해줬는데 연락이 미국에서 100만 불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때까지 의사로서 번 돈이 50만 불밖에 없다고 50만 불에 해달라고 연락이 왔죠. 아니 우리들 병원은 10만 불밖에 안 하는데 50만 불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 이야기하는 게 또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마피아 두목이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 받겠다고 007 가방에 달러를 꽉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이상 가져간 거야. 미국이 100만 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10,000불 받은 거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거는 마피아 두목한테는 100만 불 가져와서 50만 불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거는 플렉시블하게 외국인 마피아도 100만 불씩 받아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 상태였거든. 거의 걷지를 못하고 부하들이 부축하고 왔었는데 휠체어 타고 병원에 돌아간 거지. 근데 갈 때는 걸어 나갔거든요. 제임스의 박영수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못 걷던 사람이 걸어 나가면 차 한 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피아 두목이 못 걷다가 걷게 만들었는데 마뉴엘 NS가 조그만 클리닉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냥 개인 의원, 그러니까 스타벅스 하나 정도의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인대 재건수를 내한테 배우고 나서 빌딩을 지었어요. 너무 환자가 많아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사 못 박아라고 그러니까 환자한테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포르투갈 말, 스페인 말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포르투갈의 포르토의 마뉴엘스한테 가면 나사 못 안 받고 인대 재건술로 고쳐준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환자들이 진짜 떼거지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지었고 토마스 후글런드는 독일 뮌헨에 조그만 알파 클리닉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재건술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더니 환자가 독일에 있는데 자기는 러시아에서도 오고 동구권에서도 많이 오지만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 사람한테 인대 재건술을 받으러 온 거야. 왜냐하면 나사모 박력보다 훨씬 경과 좋으니까 수혈 안 하고 인대 재건술의 그 훌륭한 결과를 근데 이 두 사람 다 정형외과 의사예요. 외국에는 척추가 정형외과로 돼 있더라고. 우리 한국은 신경외과인데. 그래서 외국의 이력서에 보면 Korean Orthopedic Surgeon, 한국 정형외과 의사라고 돼 있어요. 척추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내가 회원이에요. OS의 내 정식 멤버로 등재가 돼. 자기들이 막 넣은 거지. 그래서 이 매뉴얼 NS하고 토마스 호글런드가 인대 재건술을 함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독일, 유럽을 석권을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저널인 그게 발표됐고 저널 오브 뉴로서저리인데 에디토리얼에는 저 펄리겐한 사람이 세계적인 미국 척추 의사인데요. 인터뷰에서 인대 재건술은 정말 모든 사람한테 희망을 주지만 특히 의사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열어준다고 격찬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 후에 스파인이라는 세계적인 학회지에 우리 의사들이 그리고 저널 신경외과 학회지뿐만 아니라 임상 기초 연구까지 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인대 재건술은 인대만 고치면서 디스크 보존하고 라면이나 뼈를 안 자르고 척추 관절을 자르지 않는 아주 이게 노벨학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니까 완전히 노인들이 살게 하는 오픈 미들라인 데코머라는 새로운 수술 방법을 완전히 발명한 겁니다. 우리들 배운 의사들이 히스토리를 바라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디스크를 안 잘라도 된다는 거 여러 의사들의 노력이에요. 제일 처음에 디스크를 안 잘라도 잘 낫는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지금 강북 우리병원의 이호연 선생님입니다. 내가 수술방에 들어갔더니 디스크를 그대로 놔뒀더라고. 톡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이 디스크를 왜 안 자르고 놔뒀어요? 이러니까 안 잘라도 잘 낫습니다. 이러는 거. 진짜로?
진짜야?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랬더니 최원철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디스크 안 자르는 거야. 그래 후유증 없나 하는 거야. 경과만 좋고 아무 후유증이 없다는 거야. 환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허리도 안 아프고. 강북 우리들 병원 의사들이 제일 먼저 시도한 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였죠. 디스크를 보존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병원이에요. 척추관 협착증일 디스크를 안 잘라내고 그대로 보존하는 거. 그러면서 인대로 재건하는 거. 텐전 벤스 시스템이라고 발표를 했죠. 저를 인대 재건술. 지금 형태는 한국에서 만들 줄을 몰라가지고 할 수 없이 꾸장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다 우리들 병원이 했고 바늘 달고 다 우리가 디자인해가지고 꾸장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 잼스에서 이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꾸장에서 만든 것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꾸장에서 만든 거는 폴리에틸렌 중에서도 뭐로 만들었는지 알러지가 많아가지고 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잼스에서 만든 이 리가멘트는 물도 안 생기고 염증도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9mm, 13mm, 7mm까지 다양하게 해서 수술은 이런 식으로 프랑스제보다 우리 잼스께 훨씬 더 수술이 용이하고 아주 가는 실로도 고정이 되고 그래서 이 김신재 선생이 이걸 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노인들한테 중간으로 접근해서 인대 재건술을 했더니 척추가 저렇게 딱 바로 미끄러진 게 바로 잡히는 거죠. 82세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노베이션에서 인대가 잘 통과되도록 중간에 이걸 깔이라고 부르는데 벽돌기 사이 인대를 업그레이드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H 인대를. 이거는 최용 선생이 발표한 건데 이 인대 재건술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획기적인 척추가 두 군데나 많이 눌려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척만증까지 오고 허리, 다리 다 틀어지고 이랬었는데 이 인대 재건술을 했더니 완전히 이 비틀어지던 이 허리가 이게 수술 전이죠. 수술 후에 척추가 딱 바로 됐습니다. 척추가 수술 후에 바로 됐다는. 이 환자도 수술 그러니까 인대 나사모 고정 아니고 인대 재건술로도 이 척만증을 고쳤다는 거를. 그래서 인대 재건술은 신경 감압을 하는 뼈를 안 자르고도 신경을 감압하는 오픈 미드라인 데코브레이션을 확실히 하면서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신경을 고치고 척추를 안정시키는 복귀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연성 고정술로서 수많은 환자들이 서울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대구 우리들 병원에도 인대 재건술 해주세요. 부산 우리들 병원에도 인대 재건술을 다 환자들이 이 수술을 정해가지고 간대요. 아예. 오늘도 그 병원 지하실 복도에서 80 몇 살 된 노인인데 나한테 늘 저를 굽어가더라고. 예?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내 얼굴을 봤는데 인대 재건술하면 자기가 고칠 수 있다는 86세지만 고칠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젊은 의사한테 했던데 잘 나섰더라고. 80 몇 살. 감사합니다.